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상승미수입니다. 10월 들어 10월 2일에 닥치고 현금, 지난주에 금값 상승을 보니까 증시가 더 하락할 것 같다, 우울한 이야기를 2주 연속 보내드렸죠. 이번 주도 죄송합니다만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한국 증시 하락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 한국 증시 하락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도대체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파악해야 증시 흐름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짜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면 피부과에 갑니다. 피부 반점, 그게 증상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의사는 증상이 피부 반점, 알러지네? 그러면 스테로이드 처방이나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하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피부 반점, 알러지는 표면이고 그것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대부분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면 증상의 치료, 알러지 치료도 하지만 면역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왜 갑자기 인문학적 이야기를 했느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증시 하락의 진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하는 게 좋은지 제대로 방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증시 하락의 표면, 즉 증상은 채권금리 상승, 골드의 상승, 이스라엘 전쟁 발발,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부 반점과 같은 그냥 단순한 표면적 증상일 뿐이죠. 이 원인이 채권금리를 왜 오르게 했으며 골드를 오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 해서 진짜 숨어있는 원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향후 흐름이 보이거든요. 즉 제가 볼 때 앞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한다고 해도,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증시 하락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최근 증시 하락의 진짜 원인은 바로 돈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이 문제가 아니죠. 미국 경제에 유입되고 있는 돈의 양이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전쟁, 이것도 전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 보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에 1,000억 달러를 설정을 했죠. 결국 그 1,000억 달러는 이스라엘로 떠났고 그만큼 미국 경제에서 돈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돈의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진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시에, 경제에 돈은 어떻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돈은 크게 4가지 경우에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즉 가계와 기업, 민간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또 돈이 늘어나고요. 세 번째는 중앙은행, 미국은 페드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저금리를 하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 QE를 하게 되면 돈이 늘어납니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죠. 네 번째는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 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서 해외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늘면 돈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즉 주식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자체로 돈이 증가합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된 느낌이라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경우에 미국 경제에 돈이 증가할 수 있는데, 예, 1번은 일단 차치하고 2번, 3번, 4번 현재 상황 아시죠? 다 X입니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못하죠. 공화당이 지금 현재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연방정부 폐쇄까지 거론하고 있을 정도니까 저거 못합니다. 두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고금리죠. 이미 5.5%.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 오히려 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역수지. 미국은 흑자 국가가 아니죠. 적자. 그 다음에 자산 가치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2, 3, 4번은 전혀 가능성이 없고 뭐 어떻게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 예, 민간의 대출 증가, 즉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민간의 대출, 대충이라는 건 신용이죠. 민간 신용의 확대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70%가 소비다. 이야기는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모기지 대출이나 오토론, 자동차 할부 대출입니다. 즉 모기지 대출과 자동차 론이 늘어난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미국의 돈은 증가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모기지 대출 30년 금리 대부분 30년 만기로 모기지 대출하는데 최근에 8%를 돌파했습니다. 8%를 돌파하다 보니 자동차 할부 대출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미국 은행 우대 금리, 우대 대출 금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금리가 높긴 한데 미국 은행의 우대 대출 프라임 랜딩 레이트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니까 지난달 미국 은행권의 프라임 랜딩 레이트 우대 대출 금리는 8.5%입니다. 8.5%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과거 25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2002년 우리 월드컵 있었을 때입니다. 경기 좋았죠. 2002년 월드컵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현재 상황에 금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저렇게 높아도 미국의 경제 성장만 뛰어나다 그러면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지난 25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GDP 성장률을 보니까 붉은 점선을 보니까요. 현재 대출금리가 높아도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미국 우대 프라임 랜딩 레이트는 8.5%인데 이게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인데 GDP 성장률을 내려보니 GDP 성장률은 2002년이 아니라 불과 2019년, 2016년, 17년보다 낮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미국 GDP 성장률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출 금리는 높다. 아니 높아도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슈머 크레딧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되고요. 전체 대출, 모기지, 자동차 할부 대출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소비자 신용을 살펴봤더니 8월달 오른쪽 박스 보이시죠? 8월에 7월보다 156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8월달부터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다 여기에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25년간 미국의 소비자 신용 컨슈머 크레딧을 살펴봤더니 보셨죠? 저게 컨슈머 크레딧 증가율입니다. 지금 0% 이하로 갔다는 얘기는 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대출을 갚고 있다는 얘기죠. 0%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 신용이 0% 근처나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증시는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지난 2015년, 14년 증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S&P 500 많이 빠졌고 지난 2020년 코로나 상황
직전에 2018년, 19년 많이 빠졌었죠. 특히 18년 12월 금리 인상 국면에서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최근에 소비자 시중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가계 소비자 신용 빼고 미국 기업은 혹시 대출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뱅크 렌딩 레이트, 프라임 렌딩 레이트이 높다 하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면 되잖아. 회사채 발행액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2020년 지금 위쪽입니다. 아래는 유로 지역이고 위에 미국 코퍼레이트 본 회사채 이슈언스입니다. 발행 금액을 봤더니요. 2020년 회사채 그때 뭐 주요 금리가 0%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발행했겠죠. 그런데 저 금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웃긴 건 2020년에 발행했다면 대부분 3년 만기, 5년 만기일 거란 말이죠. 그럼 현재 저렇게 많이 발행한 금액이 돌아오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요. 랜딩 레이시 8%, 애플이 최근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5% 넘는 금리로 발행했다는 뉴스 보셨죠? 예, 미국의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갚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즉 가계 신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줄고 있다. 아,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돈이었다.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내면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 유입되는 돈의 양은 계속 줄고 있다. 이것이 증시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원인 해소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다고 대출이 늘어나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고 해도 대출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왜? 대출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즉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해도 돈의 양이 늘기는 어렵다. 즉 전쟁이 끝나도 증시 상승 일시적일 뿐이지 추세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 금리 인하가 나와야죠. 금리 동결 호재가 아닙니다. 금리 동결은 지금 현재 랜딩 프라임 랜딩 레이트 8.5%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인하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양적 긴축, 양적 완화는 안 하더라도 한 달에 수백억 달러씩 줄어들고 있는 이 양적 긴축의 중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시사점, 원인을 알아보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선다 해도 그렇게 되면 증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요. 그 반등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끝났다 하고 뛰어들었다 그러면 불나방 꼴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언제쯤 하락을 멈추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또는 양적 긴축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11월 1일, 12월 13일, 11월,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호재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왜? 호재라는 게 아닙니다. 호재는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의 축소 또는 중단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함부로 현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사지 않는 실수를 안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초부터 현금 확보하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지금 현금? 아니죠.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손절매 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과매도 국면이 들어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3주 연속으로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단 증시는 이런 난관의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시간은 제가 볼 땐 2달에서 3개월 정도 길게 보셔야 되고 빠르면 증시가 아예 기꺼이 확실하게 폭락을 해버리면 아 뜨거 하면서 페드가 정책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이 없다면 연말까지 쉽게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